안녕하십니까. 오상자일 시의사업부 황상수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비스코스 댐핑에 의한 에너지 소산의 이론과 해석적 증명이라는 것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젠다입니다. 첫 번째로는 비스코스 댐핑으로 인한 소산된 에너지를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첫 번째 예제에서는 외력 에너지와 감쇄 에너지의 비교, 그리고 두 번째 예제에서는 주어 가진의 응답을 수계산과 해석 결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스코스 댐핑의 쓰임새입니다. 댐핑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비스코스 댐핑 또한 여러 쓰임새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비스코스 댐핑의 쓰임새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제이션입니다. 연구원님들께서 스태틱 제너럴이라고 하는 스텝으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좌굴, 컨택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거동이 발생을 했다면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바로 이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용되는 댐핑이 바로 비스코스 댐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정한 거동이 안정적으로 구현이 될 때까지 스트레인 에너지를 비스코스 디스페이트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요. 여기서 입력을 한 댐핑 팩터 등이 비스코스 폴스와 멀티플라이 되고 이 비스코스 폴스의 전체 항이 인터널 폴스와 썸메이션 되면서 외력과 이퀄이 되는 방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현이 된 비스코스 디스페이트 에너지는 히스토리 아웃풋에서 ALL, ST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비스코스 댐핑 외에 여러 가지 댐핑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매트리얼 댐핑, 글로벌 댐핑, 모달 댐핑, 엘리먼트 댐핑 등이 있는데요. 매트리얼 댐핑 같은 경우는 렐레이 비스코스 댐핑을 입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댐핑은 리니어 다이나믹 스텝 자체에서 스트럭처 댐핑 팩터와 함께 같이 입력을 하는 비스코스 댐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텝에서 다이렉트 컴포짓 렐레이 스트럭처 등을 입력을 할 수 있는 모달 댐핑, 그리고 1차 요소이죠. 스프링 대시팟 요소와 같은 1차 요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댐핑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댐핑별로 아바쿠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풋 키워드들을 제가 표 안에 정리를 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웨비나의 주제는 비스코스 댐핑에 의한 에너지 소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코스 댐핑에 의한 에너지 소산 해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사항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텝은 스테디 스테이트 다이나믹 다이렉트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1자유도를 가정을 하였고요. 2자유도 이상의 자유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계산 자체가 워낙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소화를 위해서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서 1자유도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소는 엘리먼트 댐핑은 스프링 대시판 엘리먼트를 이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가지는 흔히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조화 가진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스코스 댐핑으로 인한 에너지의 소산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듯이 일자유도 조화가진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일자유도 조화가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량 M인 물체가 있고요. 질량 M인 물체는 강성 K 그리고 댐핑 팩터 C를 가지고 있는 스프링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 M은 외력 FT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 FT는 조화가진인 만큼 사인 오메가 T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식화한 그림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MA 플러스 CV 플러스 KX는 F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련의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 X의 일반 해를 도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xt는 라지 x 사인 오메가 t의 마이너스 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라지 x는 최대 응답을 얘기하고 있고 이 최대 응답의 조화가 지닌 사인 파를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과정이 비스코스 댐핑에 의한 에너지의 과정인 만큼 조화가 진의 방정식을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양변에 인테그랄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화가진 방정식의 인테그랄을 씌우는 것이 왜 에너지 방정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냐를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강성 그래프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x는 변이, y는 폴스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에서 면적은 바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 사인 오메가 t도 폴스, kx도 폴스, f는 ku이니까요. 그리고 cv 항도 폴스, 그리고 ma 항도 폴스입니다. 전부 폴스입니다. 이 폴스 항에다가 dx는 변이죠. 폴스 곱하기 변이는 폴스 곱하기 변이를 곱한 이후에 인테그랄을 씌워서 면적을 구하게 되면 바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에너지 방정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변에 인테그랄을 씌우고 미소변이 dx를 곱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오메가 분의 2파이 m 곱하기 x 더블 닷 그리고 x 닷 dt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오메가 분의 2파이 cx 닷 다시 x 닷 dt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오메가 분의 2파이 k 곱하기 x 곱하기 x 닷 dt는 인테그랄 0부터 오메가 분의 2파이 f 사인 오메가 t는 x 닷 dt 이렇게 긴 인테그랄 에너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항은 맨 왼쪽에 있는 것은 키네틱 에너지 항, 그리고 C가 있는 것은 댐핑 에너지 항, 그리고 K가 있는 것은 스프링 에너지 항, 그리고 총 외력 에너지 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에너지 방정식 전체를 다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방정식 상에서 x닷과 x의 더블 닷으로 지금 구분을 할 수 있는데 x 닷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에서 한 번 미분이 된 속도 그리고 속도에서 한 번 더 미분이 된 이계 미분인 x 더블 닷 x 더블 닷은 가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속도와 가속도와 변이 이렇게 세 개의 x로 나눌 수 있는데 이 x와 x 닷 그리고 x 더블 닷을 각각 구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x는 x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x 닷은 이 위의 식에서 한 번 미분을 한 거죠. x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의 마이너스 파이 그리고 x 닷 방정식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한 이계 미분은 x 더블 닷 t는 마이너스 x 오메가 제곱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있는 1개 미분과 2개 미분의 방정식을 아래에 있는 이 에너지 방정식에 각각 넣어서 구할 건데요. 여기서 이용이 되는 삼각함수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올소고나란 성질을 이용을 할 건데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곱한 다음에 인테그랄을 씌우게 되면 영인 성질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삼각함수의 올소고나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항입니다. 키네틱 에너지 항은 지금 x 더블 닷과 m 곱하기 x 더블 닷과 x 닷을 멀티플라이 하고 있는데 x의 더블 닷은 사인 함수, x 닷은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 키네틱 에너지 항 전체가 0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강성 K가 있는 항도 보시겠습니다. 강성 K가 있는 항 역시 x인 사인 함수 그리고 x의 닷 함수인 1개 미분 값인 코사인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멀티플라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
삼각함수의 올소고나란 성질로 인해 스프링 에너지 전체가 0으로 소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유도 조화가진, 즉 조화가진이 있는 방정식 같은 경우는 좌측 항에는 댐핑 에너지만 남게 되고 우측 항에는 외력 에너지가 남게 돼서 외력 에너지 전체가 댐핑 에너지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은 조화과진이 가해졌을 때만 만족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화과진 시 댐핑 에너지와 외력 에너지의 값이 같음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댐핑 에너지입니다. 댐핑 에너지의 항은 전 페이지에서 구출했다시피 인테그랄 0부터 오메가 분의 2파이 그리고 c 곱하기 x 닷 곱하기 x 닷 dt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x 닷을 오른쪽에 제가 적어 놨는데요. x 닷이라고 함수는 라지 x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로 전환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오메가 분의 2파이 c의 라지 x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전체 제곱 dt 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삼각함수 공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이 다들 기억나실 텐데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인 이 식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이 식에서 C와 라지 X와 오메가는 상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붙이고 나서 인테그랄 밖으로 빼낸 이후에 인테그랄을 정리를 하면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2분의 1, 이 분모는 역시 상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는 1 플러스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인테그랄 안에 있는 이 함수를 0부터 오메가 2파이까지 적분을 시켜보면 상수 1은 dt이기 때문에 t 플러스 2 오메가 분의 1 코사인은 적분을 하게 되면 사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2 오메가 분의 1은 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까지 해서 미니멈 0부터 오메가 분의 2파이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메가 분의 2파이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t에다가 오메가 2파이를 넣게 되면은 총 2 곱하기 2파이만 남게 되는데 이 4파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2파이가 0이고 사인 4파이도 0입니다. 이 주기함수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사인 4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0이죠. 그러면 여기에 남는 것은 바로 사인 마이너스 2파이만 남게 되고 뒤에 있는 이 항과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있는 이 항 전체가 0으로 소멸이 됩니다. 결국 남는 항은 2분의 1 댐핑 팩터 C 가진 주파수 오메가의 제곱에 최대 응답 x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분의 2파이만 남게 됩니다. 이 친구를 약분약분 정리해서 간소화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는 C 오메가 x의 제곱이 됩니다. 결국 댐핑 에너지는 이 C 파이 오메가 x 제곱이 되고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식이 바로 점성감쇄에 의해 솟아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이 왜 솟아낸 에너지냐라는 것은 뒤에 페이지에서 같이 설명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댐핑 에너지와 외력 에너지가 같음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제 외력 에너지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외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테그럴 0부터 오메가분의 2파이 안에 f 사인 오메가 t 그리고 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f 사인 오메가 t의 x-라고 하는 함수에서 x-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여기 오른쪽에 있는 1기미분 함수인 x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로 치환을 해서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는 f 사인 오메가 t 곱하기 라지 x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의 마이너스 파이로 이루어진 인테그랄 펑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펑션 중에서 상수인 f0와 오메가 그리고 라지 x는 인테그럴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인테그럴 안에 있는 함수만 정리해서 보면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를 곱한 함수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면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사인 A 플러스 B 그리고 사인 A 마이너스 B에다가 이제 0.5를 곱한 것 같다라는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펑션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메가 t가 A고 요대로 비율을 해보자면 얘가 A고 이제 얘가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는 이제 B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요거고 이 두 개를 뺀 게 요렇게 대상대에서 이제 0.5를 곱한 함수로 나타나게 되고 2분의 1은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적분을 시키는 거죠. 얘 적분시키고 얘 적분시키고 그래서 이 오메가가 이제 상수 밖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코사인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써주고 나서 0부터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렇게 적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사인이 왜 사인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상수입니다.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t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보면 이 t에다가 오메가 분의 2파이를 넣어서 보면 총 4파이가 되죠. 4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0 들어가니까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이 삼각함수를 이 서클에서 나타내서 보면은 지금 x좌표는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고 y좌표는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사인 4파이 같은 경우는 두 바퀴 돌 상태에서 마이너스 파이만큼 갔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항을 보시면 얘는 그냥 아무 바퀴도 안 돌고 그냥 마이너스 파이 그냥 마이너스 파이를 가나 두 바퀴 돌고 마이너스 파이를 가나 똑같은 y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과 이 항은 0이 돼서 전부 이 앞에 있는 이 항 전체가 이제 0으로 소멸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항은 2분의 f 오메가 x에다가 사인 파이 오메가 분의 2파이 이것만 남게 돼서 약분 정리해서 보게 되면 f자로 파이 라지 x 사인 파이만 남게 되고 이게 곧 매력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구한 이 댐핑 에너지와 외력 에너지의 값을 각각 구해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정리해서 보면 지금 외력 에너지는 f 파이 라지 x 사인 파이이고 댐핑 에너지는 파이 곱하기 댐핑 c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라지 x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한 이 수식을 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이 댐핑 에너지와 외력 에너지의 값이 같지 않는 것처럼 어, 보이실 겁니다. 이 두 개의 펑션이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각각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력 에너지부터 보시면 외력 에너지는 외력 F 곱하기 파이 그리고 응답 최대 응답 라지 X 곱하기 사인 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이 식에서 사인 파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다른 형태로 바꿀 건데요. 여기서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위상각과 동적 증폭계수의 관계입니다. 지금 동적 증폭계수 RD라고 하는 것은 정적 응답과 동적 응답의 비율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적 응답
XST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 라지 X인 동적 응답.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라지 X, 뭐 최대 응답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동적 응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율은 이 베타와 제타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 파이가 존재하는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가장 긴 변은 RD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수직인 이 짧은 변은 2제타 베타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수평선은 1-베타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수식의 탄젠트 함수로 나타내게 되면 지금 이 위삼각 파이는 마이너스 탄젠트 역함수의 1 플러스 4제타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제곱분의 2제타 베타의 3승으로 이 위삼각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MA 플러스 CB 플러스 KX는 F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함수를 일반해를 구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XT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라지 X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 동적 응답 라지 X 대신에 정적 응답 XST를 넣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적 응답 대신에 정적 응답을 넣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동적 증폭계수를 곱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은 결국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공식에서 지금 사인 파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파이는 이렇게 됩니다. RD분의 1분의 2제타 베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인 파이는 2제타 베타 곱하기 R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 B이고 주파수 B이고 이 주파수 B 베타라고 하는 것은 가진 진동수와 고유 진동수의 B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베타 대신에 오메가의 함수로 치환을 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F는 F 곱하기 파이 곱하기 라지 X 곱하기 2제타 오메가 N분의 오메가 곱하기 RD 되죠. 여기서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유진동수 그리고 그냥 오메가는 가진 주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 파이 그리고 라지 X 2제타는 그대로 내려오고 요 항도 그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RD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F는 KU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파이 곱하기 제타 곱하기 오메가 n분의 오메가 곱하기 동성 K 그리고 라지 X의 제곱 형태로 이 펑션을 또 다른 이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번에 나타낸 것처럼 지금 댐핑 에너지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치환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댐핑 에너지는 파이 곱하기 댐핑 팩터 C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라지 X의 제곱 동적 응답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전전 페이지에서.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낼 건데 지금 이 형태로 지금 결국에는 바꿀 거죠. 바꿀 건데 지금 이 C라고 하는 댐핑 팩터를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바꿀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방정식은 바로 이 감쇄비입니다. 감쇄비. 제타는 제타는 감쇄비로 볼 수 있고 이 감쇄비는 임계 감쇄계수와 감쇄계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댐핑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제타 이 감쇄비와 C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댐핑 팩터 C를 CCR 그리고 곱하기 제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임계감쇄 계수라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치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임계감색에서는 2의 루트 mk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CCR은 2 루트 mk가 각각 루트 m, 루트 k로 쪼개지고 여기다가 2를 뜻하는 루트 m분의 루트 m을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것만 남습니다. 2 곱하기 질량 곱하기 보여준 동수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CCR 대신에 2m 그리고 이 고유 주파수 오메가 n으로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m 곱하기 오메가 n 곱하기 제타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라지 x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친구를 여기에 있는 이 개수들로 넣어서 정리를 하면 2파이 곱하기 제타 곱하기 오메가 n분의 오메가 k 라지 x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간소화시키는 과정이 살짝 복잡해서 생략한 내용이 조금 있지만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이 외력 에너지와 댐핑 에너지는 결국 같다. 그래서 조화 가진에서는 가진으로 인한 외력 에너지와 댐핑으로 인해 분산된 에너지는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가 중요하죠. 이 그래프를 위해서 지금까지 증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진폭과 에너지 간의 그래프 관계를 지금 그려볼 건데 지금 댐핑 에너지와 외력 에너지가 같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뭘 갖고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외력 에너지 요거 그리고 댐핑 에너지 요거 이렇게 그래서 댐핑 에너지가 파이 그리고 댐핑 C 댐핑 팩터 C 그리고 오메가 라지 X의 제곱 그리고 외력은 F의 파이 라지 X의 사인 파이 요걸로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지금 댐핑 에너지는 자세히 보시면 X축에 대해 제곱입니다. 그리고 외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X에 대해 1차 함수이고요. 댐핑 에너지는 2차 함수고 외력 에너지는 1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에너지와 응답 그래프에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접점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접점이 바로 정상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정상 상태인 이 접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외력 에너지가 더 크죠. 댐핑이 더 작고. 그래서 댐핑이 더 작기 때문에 이 정상 상태 왼쪽, 정상 상태가 오기 전에는 소산시키는 것보다 가진이 더 큰 현상을 볼 수 있고 결국 이 왼쪽의 구간은 결국 진폭이 증가를 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이 접점을 지난 이후 정상 상태를 찍은 이후에는 댐핑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외력 에너지보다 이 댐핑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진폭이 일정한 구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전 페이지에서는 이 진폭과 에너지 그래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보실 거는 이제 이 주제와 걸맞게 비스코스 댐핑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산이 되는 양이 얼마냐, 얼마 얼마만큼 이 에너지가 소산이 됐느냐를 보실 건데 디스페이드 에너지입니다. 이 디스페이드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에너지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폴스 값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댐핑 폴스와 이 리스판스와의 그래프를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나타낼 건데요. FD 값을 뽑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FD는 지금 댐핑 팩터 C 곱하기 X 닷으로 나타낼 수 있죠. F는 CV죠.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동적응답 라지 x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일기미분 방정식으로 치환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댐핑 팩터 c 오메가 라지 x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로 전환이 되죠. 이 친구를 또 다른 형태로 바꿀 건데 또 다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용이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제가 정리해놨는데 삼각함수의 또 다른 공식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세타 아닙니다. 제곱 세타입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 코사인 제곱 세타만 남기고 사인 제곱 세타는 우측항으로 넘겨서 양변 루트 씌우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만 남게 되죠. 지금 이 친구의 성질을 이 세타가 바로 곧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이겠죠. 이 친구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루트 r은 지금 이렇게 바뀝니다. c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루트 x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 안에 있는 변수 중에 항 중에 x 제곱 사인 제곱의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는 이 전체 안에 있는 x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의 전체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제곱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함수는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처음에 가정을 했던 일반 해인 xt의 함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펑션을 간단하게 xt로 치환해서 정리를 해서 xt의 제곱으로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c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xt의 제곱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상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빼서 1-에 이렇게 나타내서 제곱으로 보면 이렇게 제곱으로 본 후에 c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x를 왼쪽으로 넘겨서 분수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x분의 감세력 f는 루트 1-x분의 xt의 제곱. 이 친구를 전체를 제곱을 시켜 보겠습니다. 양변 제곱 시켜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 친구를 왼쪽 항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댐핑 팩터 C 그리고 가진주파수 오메가 그리고 x분의 댐핑 포스의 제곱 플러스 x분의 xt의 제곱은 1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서 왔냐면 상원 방정식에서 유도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원 방정식은 아시다시피 x축의 값은 a, y축의 값은 b라고 놨을 때 각각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간의 플러스를 시키면 1이라는 상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타원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 x축은 응답 x의 값은 라지 x 이 값이죠. 얘가 xt 함수겠죠. 그리고 감세력 f는 요 f는 y는 c 오메가 x 함수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빗금친 부분은 비스코스 댐핑으로 인해 솟아낸 에너지임을 나타내고 있고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는 면적은 에너지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폴스와 변이의 강성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바로 에너지다. 그래서 비스코스 댐핑으로 인해 솟아낸 에너지는 이 함수에서의 면적. 그때의 값은 얼마다? 이렇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 페이지에서 설명해드린 이 에너지와 응답 그래프 그리고 강제력과 응답 그래프 요 관계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든 증명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힘들게 이 증명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외력 에너지와 감쇄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감쇄 에너지는 소산된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량 M이 있고요. 그리고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 강성 K 그리고 댐핑 팩터 C를 가지고 있는 스프링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것은 3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의 외력을 가진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조화 가진이 작용하고 있다. 그때의 응답은 X다. 자, 그때 M은 2kg고 K 값은 4뉴턴 퍼 미터고 그리고 댐핑 C는 1로 가정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 외력 에너지와 감지 에너지가 정말 같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프링 대시팟 1차 요소를 이용을 하였고요. 간편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월이라고 하는 거를 이 벽이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줬고 그리고 이 질량 M이라고 하는 건 이 매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 포인트를 어, 모델링 한 다음에 이 스프링 K를 이어주게 되면 이런 모델링을 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이라고 하는 포인트와 매스라고 하는 포인트를 뭘로 이었냐면 지금 스프링 대시팟이라고 하는 이 인풋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커넥팅을 해주면 자세히 보시면은 아바쿠스 상에서 K 플러스 C라고 하는 조그마한 글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이제 포인트 매스를 제가 2kg를 넣은 거고 이 아래는 이제 스프링을 설정을 한 것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스테디 스테이트 다이렉트 스텝을 이용을 하였고 그때 관심 주파수는 0.01부터 1.2Hz 사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80개를 뽑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월에다가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 변을 이용해서 육자유도를 전부 픽스를 시켰고요. 로드는 여기 있는 3을 입력을 C 로드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간단한 해석이기 때문에 에너지 그래프를 뽑을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에너지 그래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ALL-WK 외력 에너지 그리고 ALL-VD 그리고 이 토탈 여기서 말하는 이 ALL-VD라고 하는 거는 이 Energy Dissipated by Viscous Effect입니다. 결국 비스코스 이펙트로 인한 소산된 에너지가 바로 ALL-V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ALL-SD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ALL-SD라고 하는 거는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제이션, 우리 스텝에서 주는 옵션,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소산된 에너지가 ALLSD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ALL-VD로 보셔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ALL-VD, 디스페이트된 에너지와 총 에너지가 같음을 볼 수 있고 이 같기 때문에 점체 이 토탈 에너지는 0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 전 구간에 대해서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조화 가진의 리스폰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두 가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해석을 통해서 응답을 뽑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수계산으로 직접 계산을 해서 뽑은 값을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환경은 같습니다. 전 워크샵 1번과 동일한 해석인데, 이제 쟁점이 다르죠. 지금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이 x 값을 구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파라미터의 수치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모델 스텝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로드의 인풋 키워드들은 전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리스폰스를 구할 건데 두 가지로 구했습니다. 수계산과 해석값. 먼저 수계산을 보시면 MA 플러스 CV 플러스 KX는 F 사인 오메가 T의 일반해는 라지 X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를 멀티플라이 한 거와 같다. 여기서의 동적 응답의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각각 필요한 파라미터, 즉 베타 진동수비, 주파수비, 그리고 위상각, 그리고 고유진동수, 루트 n분의 k 고유진동수, 그리고 감쇄비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가정을 한 거는 x좌표를 프리퀀시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고유진동수를 그대로 2kg와 4를 넣게 되면 나오는 게 이제 유닛이 라드 퍼 세크로 나오기 때문에 이 라드 퍼 세크를 헤르츠로 바꾸는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함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쇄비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k분의 1 댐핑은 1이었습니다. 1 그래서 하게 되면 0.176 베타는 오메가 n분의 오메가 여기 오메가는 이제 변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 동적 응답 즉 리스폰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최대 리스폰스를 기록을 한 값은 2.164이고 그때의 프리퀀시 값은 0.2179, 0.2179 조금 0.2보다는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이 최대 응답을 기록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그래프는 아바쿠스에서 뽑은 게 아닌 제3의 사이트에서 직접 제가 포지션을 이용을 했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동일한 해석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그래프, 프리퀀시 대 리스판스 동적 응답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이때의 값은 리스판스는 2.15265, 2.15265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그때의 프리퀀시 값은 0.2199, 0.2199. 이 역시 프리퀀시와 리스폰스 값이 굉장히 비슷하게 도출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스코스 댐핑에 의한 에너지 소산의 이론과 해석적 증명이라는 웨비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증명이 포함되어 있는 웨비나 과정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진동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지 않아서 쉽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웨비나처럼 증명하는 과정을 해보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증명을 하고 나서 해석을 진행을 하는 거랑 결론식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지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진행을 해보심을 추천을 드립니다. 부디 이 웨비나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진동 해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